지난 7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이후 몰아치는 질문과 의혹 제기, 때론 악의적 왜곡에 대해 더 빨리 사실관계를 설명드리지 못한 점도 죄송합니다. 피해자를 넘어 인권운동가로 정벽운동의 상징이 되신 피해 할머니의 통렬한 비판에서 비롯되었기에 더욱 힘들었습니다. 30년 평탄치 않았던 정벽운동 과정에서 더 섬세하게 할머니들과 공감하지 못한 점, 한시라도 더 빨리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피해자분들의 명예를 회복해 드려야겠다는 조급함으로 매 순간 성찰하고 혁신하지 못한 저를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있습니다. 30년의 수많은 사실을 재정리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저의 입장 표명을 기다리게 해드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편집 없는 날선 톡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스페셜 시간입니다. 최민희 전 의원,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강천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민아 시사평론가 네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2시에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간에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그 어느 정도의 해소가 됐는지 한번 우리 의견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았죠. 크게 지금 윤미향 당선인은 6가지 정도 나눠 가지고 그 후원금 모집, 그다음에 정대형 활동 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크게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기부금이나 후원금 등이 어떻게 개인 용도로 쓰였느냐 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그 이용수 할머니가 왜 배신자라고 표현을 하며 이용수 할머니와의 관계가 어떤 거냐, 네. 뭐 이런 거가 크게 2가지일 텐데, 글쎄요, 제가 이렇게 쭉 지켜본 바로 의하면 이번 회견을 통해서 많은 의혹이 좀 해소돼서 사회적 논란이 좀 가라앉았으면 하는데, 오히려 그 논란이 뭐 이렇게 해소가 됐다기보다는 계속 논란은 이어져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우선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여러 가지 그동안 있었던 의혹, 그리고 오늘 통해서 이제 윤미향 당선인의 해명,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검찰에서 강제적인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와야 이 모든 것들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아쉽다는 일감의 소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저러신다고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해명해라, 잠적했다, 뭐 어디로 사라졌냐, 사퇴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이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해명할 수 있는 수준은 해명을 했어요. 남아 있는 거는 예를 들면 2014년 이후 개인 모금 계좌가 이제 약간 자기 개인적인 뭔가와 혼재되어 있는 걸 발견했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해명해 봐야, 지금 이 자리에서 해명할 수 없으니 검찰 수사를 통해서 성실하게 수사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그 혼재됐다는 표현이 있었어요. 2014년도 이후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받겠다는데, 그러면 왜 검찰 수사 받냐? 지금 다 뭐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곤란하죠. 그래서 검찰 수사를 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소명은 저는 어느 정도 했다고 보고, 가장 중요한 핵심 의혹들이 몇 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핵심은 안성 쉼터와 관련하여 비싸게 사고 싸게 팔아서 차액으로 횡령해서 집 샀다, 이 부분이었어요. 이건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건데 횡령한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언론 보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 그거는 사실일 수 없다는 게 밝혀졌죠. 왜냐하면 2012년에 그 경매 받았고 안성 쉼터 기부금이 들어온 건 2013년 9월이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얘기를 하신 거면 사과하십시오, 그분도. 네, 그리고 또 딸 유학 자금에 관련해서도 이것도 해명이 된 거죠.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총 남편이 1억 9천, 가족이 8,900 받았다고 네. 그랬는데 배상금을 보니까 총 2억 4천 받았더군요. 오늘 해명한 것에 따르면. 그리고 딸 유학 자금은 그 2억 4천에서 해결했다.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그럼 핵심적인 돈 의혹에 대해서 밝힌 거고, 5채 집 산 부분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곽상도 의원이 그 제기를 해서 집을 5채 보유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1995년부터 2017년까지 22년간 집을 사고 판 건데, 그것도 오늘 진짜 소상히 신혼부터 지금까지 해명을 했는데, 그래도 또 그 해명 안 됐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최민희 전 의원이 뭐
세세하게 다 이제 모든 부분을 이제 밝혀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근데 제가 좀 보니까 쪼개서 이렇게 쪼개서 할게요. 저는 근데 의혹의 제목에 대해서 말 그대로 기계적인 답변에 불과했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핵심이 예를 들어 왜 그럼 개인 계좌로 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판단 미스가 있었지만 어쨌든 다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 2억 8천만 원이 모였는데 그중에 목적에 맞게 사용한 게 2억 3천만 원, 또 나머지 5천만 원도 정대협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설명은 너무나 일방적이죠. 이거는 마치 무슨 어쨌든 죄를 저지른 의혹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내가 죄를 저지른 그런 게 있나 하고 내역을 살펴보니까 다 목적에 맞게 내가 이렇게 한 거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장한 거에 불과해요. 아까 뭐 무슨 내역에 대해 그래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왜 내역을 공개하면 안 됩니까? 이게 지금 자기 이름만 빌렸을 뿐이고 전부 지금 공적 목적으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그거 전부 다 그때 그야말로 다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저 프린트해서 주면 돼요. 근데 왜 그걸 못 합니까? 그리고 지금 그 방금 그 해명에서 나왔듯이 네. 개인 계좌의 공금을 이제 네. 일종의 공적 목적이 있는 자금을 썼다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이제 통장 내역 공개나 이런 걸 하려면 사실 통으로 다 공개해야 됩니다. 2014년부터 있었던 그 거래 내역을 다 공개해야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엔 사실 개인적으로 이제 오간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내역이라든지 다 이걸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검찰 수사에 그것을 제출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고 수사 과정에서 될 수 있는 일이지만 언론에 이걸 뭐 다 공개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금 이제 윤미향 당선인의 해명이 이 개인 계좌와 관련해서는 뭐 그냥 목적에 맞게 썼다로 끝나는 건 사실 아닙니다. 전체 할머니를 위한 이런 돈의 경우에는 정대협의 공식적인 어떤 자금 지출로 이루어졌고 일부 이제 할머니의 어떤 말씀하신 뭐 비행기의 편이라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개인 계좌, 그러니까 즉 정대협의 공식 계좌가 아닌 걸로 썼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본인의 어떤 판단 기준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간에 정대협이라는 하나의 단체에서 특정 할머니만 이제 혜택을 받는 어떤 활동을 할 경우에 그런 활동이 나중에 또 내부적으로는 논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라고 추측이 되는데 네. 어쨌든 그것은 회계 처리의 원칙상엔 잘못인 건 확실합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이제 정대협에 제기된 이제 정기경 연대에 제기된 여러 가지 이제 공시 누락이라든지 공시 오류 이런 것들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는 분명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회계에 대한 문제인데 그 회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개인 횡령이나 착복으로 이어졌는가의 문제는 사실 언론의 문제 제기가 제가 볼 때는 뭐 일부는 의심을 가질 만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상당히 과도한 부분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과도한 의혹에 대해서 다 해명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예, 보충을 최민희 하고 의원이 얘기하고요. 싶은데 요 박정화 지금 대표. 개인 계좌로 모금을 했다는 부분도 나누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김복동 할머니 장례위원회에 상주가 되었을 때 그때 상주 이름으로 이제 개인 계좌를 쓴 것은 이거는 사실 관례상 모두 그렇게 합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이유로. 네. 왜냐하면 김복동 할머니 장례위원회를 정의원 혼자 구성할 수가 없어요. 거기는 시민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기 때문에 대표로 상주 이름으로 개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조가 들어온 것은 기부금품 모집법 대상이 아닙니다. 부조는. 이건 법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계를 얼마나 투명하게 했냐만 들여다보면 되는데 이 부분은 정의연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에 관해서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기계적 답변이다. 저는 그렇게 안 보였어요. 왜냐하면 2억 8천만 원을 모금했다. 그중에 2억 5천만 원을 목적에 맞게 썼고 3천을 나머지 5천은 정대협에 썼다. 그럼 요 얘기 있죠. 네. 이거 그대로 검찰이 조사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까지 얘기하면 나머지는 검찰이 소상하게 밝힐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보면 그 윤미향 당선인은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세세히 밝히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큰 줄기로 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그 의혹이 해명되지 않기 때문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리에 연연 약간 비장하게 얘기한 건데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앞두고서 어떤 맥락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은 그 지금 오늘 그 쭉 원래는 20분 정도 예정되는데 네. 그것보다 좀 길어졌죠. 길어졌는데 시작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윤미향입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제 기자회견 시작을. 그러면 이 부분, 그다음에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본인의 거취 얘기를 뭐 얘기는 했습니다만 쭉 20여 분 동안 해명한 내용만으로 보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당선인 혹은 이제 내일부터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열심히 하겠노라라는데 오히려 방점이 있지 않나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외에는 지금 현재 기대할 게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선 장소 자체가 오늘 국회하고도 정론관이에요. 정론관은 아시다시피 국회의원들이 언론 그리고 언론 뒤에 있는 국민을 상대로 입장을 발표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장소이고 또 정론관 기자회견은 국회의원 동료나 뭐 그런 아는 사람이 주선을 해야만 아직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은 그렇게 주선을 해줘야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만큼 이 정론관이라는 갖고 있는 상징성이 큰 것인데 굳이 오늘 그 장소를 택하셨다는 것도 굉장히 그 강한 국회 입성의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저는 뭐 이분의 의혹을 100% 그 자체로 뭐 의혹을 그대로 사실로 밀어붙이고 싶지는 저는 생각은 저도 없습니다. 예. 저는 검찰 수사가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잘 진행돼 가지고 그 결과에 따른 처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잠깐 사실관계 때문에 저 국회를 출입한 지 오래돼가지고 저 때는 정론관이 맞았는데 저번에 이제 구조개혁에서는 소통관이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에 명칭은 좀 예, 바뀌었지만 네, 그러나 기능은 같이 이 시청자분들이 이제 그 부분 네, 이제 네, 보고 계십니다. 소통관이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요. 그럼 그동안에 그 민주당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윤미향 당선인의 오늘 기자회견, 국회에서의 기자회견을 보고 그럼 민주당에서는 뭐 특별한 입장이 나올까요? 아니면 해소가 됐다고 볼까요? 아니 해소됐다고 100% 얘기하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검찰 수사가 남았으니까. 아, 제가 해서 개인이 소명하라는 요구도 있었으니까는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할 수 예. 있는 만큼 했다고 볼 것 네.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정도의 내용을 그러면 그동안 지도부가 보고받지 않았을까? 저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해찬 대표가 그 사실 확인이 먼저다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예. 지금 연합뉴스에서 왜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도 안 됐는데 그 정론관에서 하냐 소통관에서 하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기하신 건 아니죠? 아니 연합뉴스에서 네. 그러니까 논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일 당선인이 이제 국회의원으로 신분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분이 프레스센터 가서 하겠습니까? 그럼 프레스센터 가서 하면 무슨 자격으로 프레스센터 한다 예, 또 이럴 알겠습니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는 그래요. 좀 유치하지 그래요. 않습니까? 이제 뭐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본인은 건건이 6건을 주로 해서 해명을 했습니다만 각각에 보면 아직도 그동안 그 언론에서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안 한 부분들이 여전히 좀 남아는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가령 뭐 안성 쉼터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평당 600만 원이라고 그래서 처음에 매물로 나온 건 9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때 땅값이 3,500만 원 정도로 보도가 됐고 600만 원이면 60평에서 3억 6천? 그럼 한 4억 정도잖아요. 그게 어떻게 9억의 매물로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 아직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 2015년 유형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일본 그 내용에 네. 대해서도 이건 외교부가 책임인지 나는 모른다라고 해서 서로 좀 충돌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이제 쭉 지금 유미양 당선인의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제가 뭐 이렇게 이런 부분은 빠졌다고만 하는 부분을 제가 언급합니다. 그리고 유경식당 탈북 종업원 관련해서도 뭐 허씨 소위 말하는 허씨한테 전달됐다는 그 계좌나 금액이나 혹은 뭐 문자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또 설명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명의 개인 후자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면서 전 그 4개 계좌를 통해서 9건 얘기를 하면서 이제 2억 8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과연 그게 2억 8천에 국한됐었던 건지 아니면 2억 3천 쓰고 5천은 정대협 계좌로 다시 넘어갔다는데 이런 세세한 부분들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 이런 여기 것들에 대해서는 최민희 좀 더 의원 얘기하고 좀 넘어. 좀 더 해명이 우선 돼야 되지 않을까. 안성쉼터 관련하여 제가 하도 답답해서 기사를 보고 제 페북에 구체적으로 들어간 비용까지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좀 아까 네. 공개하고 왔어요. 기사를 보니까 안성쉼터를 비싸게 샀다는 의혹이 계속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은 뉴스공장에 매도인이 나와서 정말 자세하게 얘기를 했고 제가 초기에 취재해서 실제로 부동산에 9억에 나와 있다는 것까지 얘기를 네. 했는데 기자들이 추가 취재를 안 하세요. 그런데 세계일보에서 취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사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요. 2015년 합의 관련하여는 2017년 외교부 TF의 문서에 핵심적인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어떻게 해명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다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궁금한 게 좀 있는데 첫째 아까 그 지금 우선 저 이 안성 쉼터 이전에 그 10억을 현대 측으로 받아가지고 그 돈이면 그 당시 충분히 그 마포에다가 그렇게 땅과 그 시설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게 다 업계의 다 얘기입니다. 우선 왜 마포가 아니고 굉장히 할머니들하고 다들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안성 굉장히 제가 안쪽 외진데 이런데 했느냐 알겠습니다. 이런 것부터 예, 이것이 제가 나오지 않았고 정리해 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고요. 검찰 조사 나가서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검찰에서는 지금 배임과 횡령 등 혐의로 이제 고발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 그 부분인데 지금 만약에 그 마포에 살 수 있는데 왜 뭐 안성에 가서 샀느냐 이런 식의 논점에서 좀 벗어나는 아니, 것보다는 그게 아니라 그걸 우선 해명을 안 했다는 그러니까- 것이죠. 아니 그걸 해명 안 잠깐만요. 하고 그러니까 그건 제 말씀은- 정의원에서 해명을 다 예, 했습니다. 횡령하고 배임 부분은 이제 검찰 수사를 앞두고 본인이 있기 해야죠. 때문에 정의원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내용들은 다 지금 아니, 정의원 그러니까, 수사 예. 하는 얘기 정의원 아닙니까?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그래요. 정의원이 알겠습니다. 해명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오늘 윤미향 당선인 앞에 이제 모두에서 이제 정의를 세명된 부분은 시간상 때문에 이제 미리 그걸 가름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횡령과 배임 부분에 있어 이제 검찰 조사를 앞두게 된다면 이미 검찰은 2차례 걸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미향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내용, 검찰 조사를 앞두고 미리 이제 뭔가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는 밝힌 것 같고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해명 내용은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검찰이 자료를 다 가지고 갔는데 저 해명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거는 조사받을 때 불리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여러 가지 의혹이 이제 제기가 됐는데 오늘은 윤미향 당선인이 본인이 그동안 전 과정을 쭉 복귀하면서 정리를 했던 거고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그 계좌 내역에 부기까지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전 검찰이 제출이 됐고 진위가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일단은 윤미향 당선인의 일방적인 얘기니까 검찰 수사 결과까지는 보고 난 다음에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 오늘부터는 사실은 그럼 그동안에 있었던 의혹과 윤미향 당선인이 오늘 했던 얘기 이런 진실 공방 속에서 누가 과연 어디서부터 그러면 거짓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의 여론에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윤미향 당선인 마지막 마무리 발언에서 부족한 점은 검찰 조사와 또 추가 설명을 통해서 의혹 없이 소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에 대해서 한번 저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